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 내용은 수학과 영어 그리고 기호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약에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영어를 읽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읽는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가 맨 위에 빨간 글로 써 있는 영어, 좀 어려운 글자 발음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데요. 이 내용은 아래 동영상 강의 가로 세로 이 부분에서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쪽을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저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height to length 이렇게 발음할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는 과정이죠.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왜 읽어 그러면 눈이 이렇게 가잖아요 라고 막 저한테 맨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왜 당신 눈은 짝 찢어가지고 아유 왜 그래 뭐 이렇게 그런데 저도 이 용기 내는데 얼마나 제 얼굴 드러내는데 많은 용기를 냈고 몇 년에 걸쳐서 고민하다가 나온 내용인데요. 저도 제 얼굴 내놓는 게 아우 저 째려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제 외모 지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데 방송이나 이런 곳에 출연할 때 상당히 두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 얼굴로 뭐 이렇게 참 저 얼굴로도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용기 얻으시라고. 아, 저렇게 생긴 사람도 하는데 뭐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에? 자신감을 여러분도 얻을 수 있잖아요. 비교 대상이 접니까? 외모의 비교 대상이 저예요. 자, 눈 짝재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갑니다. height to length. 이 발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래 동영상 가로, 세로, 높이의 영어 표현 이 부분과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으니까 뭐야 이렇게.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만약에 어떤 분수식이 있다고 합시다. 저거를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은 높이 대 밑변이 됩니다. 가로 세로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볼게요. 동영상 보라 그러면 또 안 보니까 그냥 제가 설명 하나 해놓을게요 뒤에다. 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이야기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저렇게 돼 있다면은 기호로 나타낼 때 분수 표현처럼 돼 있는 이 퍼라는 기호, 빗금으로 돼 있죠. 저걸 읽을 때는 높이 대 밑변으로 읽습니다. 아무 잘못 없죠. 여기까지도 그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높이 퍼, 밑변은 높이 대 밑변. 이 말을 쉽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에 핵심은 그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자, 그러면 저걸 다른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분수식은 일종의 이 땡땡 기호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 퍼라는 대신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나눗셈 기호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나눗셈 기호를 유심히 살펴보면 위에 분자 분모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 없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제 이름 그리고 제가 쓴 책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읽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읽죠. 밑에서부터 읽어가요. 특이한 분들 많아요. 그란세, 윤채코 이렇게 그래요 뭐. 자,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세로로 써놓고 가로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분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하나요? 분수식으로 써놓으면 이렇게 읽나요? 높이 대 밑변 이렇게 읽나요? 아니면 밑변분의 높이라고 읽나요? 이 말도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숫자로 되어 있죠. 이거는 영어도 아니고 아라비아 숫자고 우리 글도 아닌 숫자로만 썼습니다. 이 기호로서만 딱 보는 거예요. 오직 저 숫자 기호, 아라비아 숫자 기호로만 표현하는 저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읽어요? 5분의 3이라고 하죠. 제가 오른쪽에서 말씀드린 그 글자처럼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오죠. 이상하지 않아요? 아, 그런 거예요. 밑에 돈 떨어졌나 보려고 먼저 이제 밑으로 갔다가 없네? 그럼 위에 있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제 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모든 기호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도 그대로 돼 있습니다. height, length 이렇게 가지요. 그런데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고 숫자 표기로 해놓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갑자기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옵니다. 이상한 거예요. 실제로 인간의 인지, 문자나 기호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특이한 걸로 끄시면 괜찮아요. 근데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초등학생이거나 아니면 거꾸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면 초등학생들이 수학을 이해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첫 번째 단계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읽냐면요, 5에 대한 3의 B로 읽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를 내요. 제가 뒷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자,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와요. 그리고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옵니다. 물론 이게 언어적 환경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분수식의 기호 표현이 있기 전에 우리말에서나 한자어, 일본어에서 똑같이 분수에 대한 그런 용어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 어른들 중에서 혹은 연세 많은 분들 중에서도 지금도 뭐 저걸 읽으라면 5분지 3 밑에서 위로 읽기는 하지만 한자 표현이죠. 5분지 3. 그러면 인간의 기본 언어 구조나 문자의 이해, 기호의 이해 측면에서 보면 많이 이상하죠. 어쨌건 그거를 읽는 거,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서 온 그런 체계를 보면 이런 표현을 우리의 언어 구조와 수학적 기호 사이의 연관성, 여기를 다시 또 연결시키려고 또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실제로 시험에 나옵니다. 수학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분수식의 표현 보면은 5분의 3이라고 적어놓고 저걸 뭐에 대한 뭐의 비 혹은 뭐에 대한 뭐의 비는 무엇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 냅니다. 이게 수학적 본질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도 생기지만 어쨌건 저 언어 표현을 한 거죠. 저 뒤에서 제가 왜 저런 표현이나 저런 시험 문제를 냈는지에 대한 언어적 설명은 제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뒤 보라니까 안 보니까 우선 분수 표현도 한번 보죠. 영어에서는 그 우리말 가로 세로에 대칭하는 영어 단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비슷하게 뭐 수평선, 지평선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표현이 있겠지만 이 표현이 영어에서는 그 수학적 원리로 들어갈 때 예를 들면은 긴 쪽에 해당하는 단어가 length, long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가로가 아니라 긴 쪽에 해당됩니다. 왜 이게 가로 세로를 length라고 표현했을까를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듯하게 되어 있는 이런 이거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언어 구조에서 가로 세로가 별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으면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져 있고 지구본처럼 기울어져 있고 불량품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지구가 기울어 보이는 건 메이드 인 차이나라서 그런 것도 아닐 거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어디가 가로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들의 언어 환경이나 수학적으로 정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긴 쪽에 대한 표현으로 long에 대한 명사형의 length 발음을 하는 거겠죠. 자, 이 발음은 맨 뒤에도 또 제가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length라는 단어의 그 대칭되는 표현으로 wide, 넓이라는 거, 폭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우리말로 본다면 폭에 가까운 혹은 너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이쪽이 긴 쪽이고 긴 쪽이 이쪽에 해당되는 거고 이쪽은 폭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언어 구조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어느 쪽이 가로야 라고 말을 한다면 참 대답하기 어렵죠. 그래서 영어에서 가로 세로에 해당하는 우리말과 대칭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수학적 표현을 만약에 영어로 듣게 되면 저때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죠. 자, 그들의 언어 구조나 언어에서의 표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정확하고 맞는가 하는 건데 우리의 언어 습관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우리말 너무 이쁘잖아요. 가로, 세로라는 말이. 이걸 직관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서도 충분히 저는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로, 세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내용이 영어에서는 높이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이제 높이 대 길이, 긴 쪽, 이런 걸 했죠. 그러면 제가 이제 간혹가다 정사각형, 사각 기둥이죠. 혹은 정육면체라고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런 표현이 있다면 높이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되겠죠. 그럼 length는 이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긴 쪽을 어떤 쪽으로 인식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을 length라고 볼 수 있고 어느 쪽을 보느냐 하는 거는 이제 도형이나 수학적 원리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그 가로 세로에 대한 거는 제가 여기서는 밑변, 빗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는데 수학적으로 볼 때 도형으로 들어가면 이제 변의 개념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더 나아가서 그 기울기의 용어에서 본다면은 기울기라는 거 혹시 너무 골치 아파서 기울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때는 run이나 rise depth 이런 표현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학적인 용어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들어온 영어 표현을 특히 학문적인 체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억지로 만들고 언어적으로도 좀 대응이 안 되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밑에 읽어야 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뒤에 걸 먼저 읽고 앞에 걸 나중에 읽는. 왜 이렇게 생겼느냐 하면은 만약에 높이 대 길이라고 그대로 가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이제 우리말로 또 옮깁니다. 어떻게 되죠? 그대로 한번 그 단어만, 영어의 단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거 뭐죠? 높이, height, 이거죠? 그 다음에 to는 뭐뭐에 대한의 의미를 갖습니다. 뭐뭐에 대한의 의미라는 건 우리말로 옮길 때 그렇다는 거예요. to의 뜻을 뭐 어디로만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말 조사로 변경을 해서 의미를 전달하다 보면 뭐뭐에 대한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갖고 그럼 순서를 볼게요. 1번이 높이고
뭐뭐에 대한 이런 경우를 영어에서는 어법으로는 전치사라고 합니다. 여기 뭐뭐 비워놨죠. 비워놨다는 거는 여기 채울 거. 비워야 채우는 거잖아요. 인생 살 때 채우기만 하면 달라요. 비우기도 해야지. 자, 비우는 방법은 누군가를 위해서 채워놨잖아요. 그 마음이 정말 이쁜 건데, 자리도 이미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고 앉으라고 밥 먹자고 이렇게 하는 거 비워놨잖아요. 그래서 뭐뭐에 비우는 저 자리, 비우는 걸 채우는 거, 비우는 단어, 저런 물결 표시가 있게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면 그 단어는 전치사다 이렇게 인식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물론 조동사일 때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전치사라는 개념이 바로 이제 물결 표시를 두고 뒤에 이제 어떤 단어를 오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요 물결 표시 비워놓은 거는 이제 여기서는 뭘 채우겠어요? 길이, 긴 쪽. 자, 긴 쪽에 되어 있는 부분, 긴 쪽에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다 갖다 넣겠죠. 그래서 이 말이 저 빈칸, 나 들어갈 자리 있어 그래놓고 이제 뒤에,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온다고 어법적으로는 설명하는데, 이 명사가 와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말에서도 많이 쓰니까 인서울. 만약에 한글 어순이면 서울인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인이라는 단어 어디에를 먼저 적어놓고 서울이 뒤에 오는 것처럼 이런 역할. 인이라는 전치사가 먼저 오고 뒤에 명사인 서울 이렇게 오는 순서를 영어에서는 갖고 있죠. 이 언어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어로 되어 있는 저 표현을 우리의 수학책에다 넣어버리죠. 우리말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워놓지 않고 앞에 먼저 채우고 뒤에 붙이잖아요. 길이에 대한 높이 혹은 긴 쪽에 대한 높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어디로 갔어요? 제가 이게 이렇게 했잖아요. 화면 뒤집어지면 이렇게 가나?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뒤로 갔다가 이렇게 옵니다. 길이에 대한 높이. 그러니까 수학 기호하고 다르게 수학적 기호로만 나타내면 오류가 없죠. 근데 이거를 언어적 환경으로 바꿀 때에 서로 다른 언어,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 혹은 뭐 중국어와 우리말, 일본어와 우리말의 차이, 이런 언어적 환경에서의 변환, 여기서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신기해요. 이런 혼란을 알고 꼭 저런 걸 시험에 내요. 시험 문제는 한결같이 처음부터 좀 제대로 저렇게 언어적 환경이 익숙해졌으면 굳이 뭐 저게 시험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거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초등학생들 수학 문제 틀리면은 저때 틀립니다. 더 심한 경우는 우리는 밑에 읽고 위에 읽잖아요. 5분의 3 다 이해하잖아. 근데 어른 돼가지고도요, 이게 3 나누기 5인가 5 나누기 3인가 헷갈리죠. 왜요? 원칙.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기본인데,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기호를 읽는 과정인데, 우리는 거기에서의 혼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수학의 언어적 환경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 방송에서는 또 이제 글자에 대한 거라서 우선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뜬금없지만 영어를 우리말 어순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뒤에 가가지고 앞으로 오는 겁니다. 기호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죠. 그럼에도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죠, 사람들이 또. 뭐 그런 거지까 내가 배운 게 그건데 뭐 이런 느낌. 여하튼
이러한 언어적 환경의 차이가 학문적 환경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표현이 제가 많이 주장하는 게 우리의 학문 체계를 받아들일 때 일본이라는 중개상을 거쳤다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학문 체계가 우리말화라든가 우리의 언어 구조가 더 뛰어난데 그거를 일본어 방법으로 많이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창피할 수도 있는 건데 외국인 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로 과학이나 기술, 수학 이런 데서 발전해 있다는 걸 보기도 하지만 그러면 한국 거는 뭐야? 진짜 토종 한국. 한국이 정말 체계를 세우고 이렇게 한 학문 체계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럴 때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아픈 면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이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를 굳이 저 못생긴 얼굴로 하는 그리고 용기를 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기호학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들의 한국인들의 가진 언어 능력이나 지적 수준을 이해하면서 적합하게 시스템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그렇다고 제가 힘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의 이제 앞에서 제가 이 발음 하나는 또 배웠으면 한다고 해서 제가 쓴 글자 중에 가장 읽기 어렵다고 하는 글자지요. 발음 내기도 어렵습니다. 자, 긴 쪽에 해당되는 거, 가로, 세로에 연관돼서 긴 쪽에 해당되는 표현. 이 발음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알파벳은 제가 알파벳이라고 발음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외래어 표기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벳. 이 원리를 훈민정음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 기호학적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L 발음은 리을 두 개입니다. 그래서 첫 글자에 해당되죠. 소리 두 개로 날 수 있는데 글자는 하나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X 글자라고 그러죠. 크스 두 개 자음 소리 나는 것처럼 그 흔적이 알파벳에는 남아 있습니다. L 발음은 두 개의 자음입니다. 쌍리을이에요. 그래서 리을 두 개를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라는 모음, 에 소리가 나죠. 그래서 레로 했고요. NG는 이음으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받침으로 표기를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새로운 자음으로 추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자음에다 모음 나오는 일본어 방식의 우리 글자 표기는 아니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받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받침 표기에서는 지금 오늘날에도 제가 자주 들먹이는 거 갑, 비읍, 시옷 욕 아니라 그랬어요. 꼴값 할 때 그 갑, 물건 값 할 때 그 갑, 비읍, 시옷. 자, 이렇게 받침 두 개의 글자가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뒤에 자음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부스라고 읽지는 않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게 일제강점기 거치면서는 거의 가부스라고 발음하게 되는 그런 언어 구조로 훈민정음 표기가 변경되는 거 여러분들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이렇게 랭까지 이루어졌고 TH 발음. TH 발음은 우리나라에서는 시옷이나 쌍시옷으로 이해를 하는데 혀를 물고 내는 소리. 그래서 시옷과는 다른데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시옷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TH 발음을 여기에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이 발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랭. 자, 맨 앞에 리을 두 개는 을의 입모양을 한 상태에서 가면 됩니다. 입모양을 을 한 상태에서 랭 이렇게 뜨는 강하게 발음할 필요는 없고 저럴 경우 물론
뒤에 다른 발음이 올 때는 연결돼서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의문점 몇 가지 우리가 기호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의 수학 체계나 기호화에 대한 거는 언어로 변환하는 데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가로 세로에서의 긴 쪽에 해당되는 length 발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